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전교육학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스탠버그의 삼원지능 이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첫 번째 교육심리 저와 함께 할 단어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다 지능이에요.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지능을 한 문장으로 한번 정의해 보세요. 과연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을까요?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지능이 무엇인지 정의 내리기는 다 다양하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지능이라고 하는 것을 지능 검사의 점수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지능은 인간이 획득한 모든 총체적인 지식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어느 하나가 다 맞고 틀렸다고 볼 수는 없어요. 사람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별로 일정한 자기네들의 어떤 관찰과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렸고, 그 중에서 유의미한 것들을 우리가 교육학 내용으로 배우는 것인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학자가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과 스탠버그가 제시한 삼원지능 이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스탠버그가 제시한 삼원지능 이론이 무엇인지, 스탠버그는 과연 지능을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3원,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스탠버그는 지능을 세 가지 큰 하위 요소로 분류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석적 지능, 경험적 지능, 실제적 지능으로 나누어 놓은 거죠. 그래서 스탠버그를 이해하는 가장 큰 핵심 포인트는 이 분석적 지능과 경험적 지능과 실제적 지능이 무엇인지 그것을 느끼는 것. 그게 3원 지능 이론의 출발하는 핵심 포인트예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분석적 지능은 뭐냐면,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일반적인 지능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어떤 글을 던져줬을 때, 비문학 지문을 던져줬을 때 어떤 아이는 그 글을 참 잘 분석해내고 그 글의 어떠한 주제 파악 잘하고 논리적 특성을 잘 파악해냅니다. 근데 어떤 아이는 글을 던져도 요약도 잘 못하고 그 글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겠고 이 정보를 해석도 잘 못하고 어떻게 활용할지도 모르겠고, 그런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즉 학문적인 요소의 지능, 어떠한 글을 읽고 그 글에 대한 정보를 내가 획득하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그 지식을 분석하고 또 비판해보고, 이러한 능력이 바로 분석적 지능이에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분석적 지능이 뛰어난 거랑 경험적 지능이 뛰어난 거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경험적 지능은 도대체 뭐냐? 그래, 분석적 지능은 알겠다. 그런 내용들을 내가 해석해 나가는 능력, 분석하고 비판하는 능력이라 볼 수 있는데, 경험적 지능은 뭐냐? 경험적 지능은 딱 이걸로 정의 내릴 수 있어요. 뭐냐면 한마디로 이 능력이 뛰어난 거예요. 소설 전래동화 금도끼 음도끼의 결말을 바꿔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것을 막 정말 참신하고 재밌게 바꿔낼 수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즉 분석적 지능은 떨어지더라도 무언가 어떤 새로운 문제 상황을 주었을 때 그것을 자신이 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창조적으로 그것을 해결하는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험적 지능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경험적 지능은 창의성이랑 우리가 연관시켜서 반드시 해석을 하고 그걸 느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객관시켜 봤을 때 분석적 지능이 저는 뛰어난데 경험적 지능이 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익숙하게 다루고 연습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딱 던지며 정말 잘 대답하고 그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말을 잘 합니다. 저는. 하지만 무언가 갑자기 제가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상황을 딱 줘버렸을 때 저는 좀 당황해요. 그래서 창의적 능력이 좀 부족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경험적 지능이 왜 창의적 요소라고 볼 수 있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경험적 지능, 자신이 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제 상황을 던져줬을 때 통찰력, 그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 이 문제 상황은 이렇게 내가 접근하면 되겠다.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것을 빠르게 캐치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왜 자동화 능력은 뭐냐면, 그렇게 새로운 것들을 내가 새로운 해결 방안을 써서 그것을 익숙하게 만들어서 이제 어떤 인지적 노력 없이도 내 것을 확실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게 바로 자동화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영어 공부를 할 때 예를 들면 영어 문법 구조가 뭐 동사가 먼저 주어가 나오고 그다음 목적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고 이런 것들 생각하지 않아도 자동화돼서 나온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창의성과 연관돼서 통찰력과 자동화가 바로 경험적 지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맞잖아요, 여러분. 분석적 지능과 경험적 지능은 다르다.
내가 하나의 글을 잘 분석해내는 것과 그것과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소설의 결말을 한번 네가 바꿔봐라. 논리적으로 좀 참신하게 그것을 잘하는 능력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 능력을 분석적 지능과 경험적 지능으로 나눌 수 있어요. 실제적 지능은 도대체 뭐냐? 이것도 매우 유의미한데 실제적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존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상황에서 잘 적응하고 그리고 그 상황을 해서 내가 선택을 잘하고 혹은 내 상황을 변형해 나가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실제적 지능이 뛰어나다고 보는 거예요. 이 실제적 지능을 설명할 때 가장 많은 예시로 드는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 사람이 도시 문화권에서 잘 성공할 수 있도록 능력이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만약에 저기 아마존이나 시골에 떨어뜨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도시 환경에서 잘 적응하도록 잘 뭔가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고 그 도시 공간 안에서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 그런 그 부분에서 실제적 지능을 갖춘 사람을 아마존이나 저기 어떤 산에 떨어뜨려 놨을 때 과연 똑같이 잘 성공하거나 그 상황에서 그 잘 적응해 나갈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실제적 지능은 문화에 따라서 혹은 내가 처해진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처해 있는 환경 안에서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실제적 지능이라는 거예요. 내가 글을 잘 못 읽어도 창의력은 좀 부족해도 인간관계가 좋고 내가 놓여진 상황 속에서 내 인생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고 그래서 그 선택한 걸 바탕으로 내가 이러한 능력이 뛰어나니까 이렇게 해봐야지 해서 뭔가 그 나의 환경 안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거의 능력은 또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스탠버그는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분석적 지능과 경험적 지능과 실제적 지능 세 가지 하위 요소로 우리가 구분되어 있다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분석적 지능만을 가르쳐 줬을 때 그 아이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은 힘들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스탠버그 입장에 따라서 아이들로 하여금 무언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싶게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분석적 지능도 키워주면서 그리고 경험적 지능 새로운 문제상을 계속 던져주는 거예요. 거기서 창조적 통찰력을 기르고 그 새로운 통찰력이 한마디로 그거예요. 새로운 문제상을 딱 보았을 때 통찰력이 꿰뚫어 잘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다. 그리고 그걸 익숙하게 다룰 수 있는 능력도 갖춰주게 하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 속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실제적 지능, 실제 내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 그 지능을 우리가 키워주자고 하는 게 바로 스탠버그가 제시한 3원 지능 이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맥락을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이 분석적, 경험적, 실제적 지능이 어떤 느낌인지 먼저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그리고 이 해당 관련된 어떤 학문적인 내용, 개론서 내용을 읽어봐야지 이해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 하나하나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같이 분석적 지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석적 지능은 학문적인 영역을 다루는 능력이라 그랬죠. 여기 보시면 자 이제부터 지능은 저는 능력이라는 용어를 바탕으로 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여러분들 암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분석적 지능이란 인간의 정신 과정과 연관된 것으로 정신 과정이라고 하는 그거잖아요.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는 게 정신 과정이잖아요. 정신 과정과 연관된 것으로 어떤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인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분석하고 비판하는 능력이에요. 한마디로 여러분 이제 딱 느낌이 오시죠? 글을 잘 읽고 어떤 애들 보면 글 내용을 잘 파악하고 그 내용을 잘 비판하고 이런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 이렇게 학문적인 영역과 관련된 지식을 바로 분석적 지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스탠버그는 이러한 분석적 지능을 다시 세 가지 하위 요소로 나누었어요. 메타 요소와 수행 요소와 지식 획득 요소라는 세 가지 하위 요소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메타 요소, 수행 요소, 지식 획득 요소가 높은 수준을 갖추고 있는 학생이라면 분석적 지능이 뛰어나다라고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생각해 봐야겠죠? 분석적 지능의 하위 요소에 있는 메타 요소, 지식 획득 요소, 수행 요소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메타 요소가 뭔지 한번 보자면 이거예요. 메타 요소는 사전에 계획하고 그리고 일이 진행되는 동안 이걸 점검하고
그리고 그 과정을 평가하고 통제하는 정신 과정을 메타 요소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것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상위 인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고를 통제하는 사고 능력. 그래서 이 메타 요소를 뛰어난 수준으로 갖추고 있어야지 분석적 지능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거예요. 보세요. 학생이 기말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먼저 어떤 주제를 내가 선정하고 해당 주제에 대해서 세부 내용 구성 방안을 어떻게 계획하고 그리고 그것이 잘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 통제하고 관리하는 이 능력을 메타 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나 이 주제 선택해야지. 그럼 이런 주제를 선택하고 이런 방식을 써야지. 그리고 하면서도 이런 한 방식을 자료를 조사하면서도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다루는 능력이 메타 요소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지식 획득 요소는 뭐냐면 이거예요. 새로운 정보를 이제 메타 요소에 따라서 그 계획을 잘 세우고 스스로를 관리하면서 실제 정보를 습득하겠죠. 정보를 습득할 때 적절한 정보와 적절하지 못한 정보를 구분해내고 관련된 정보를 하나로 통합시키고 그리고 선택한 정보를 기존의 정보와 연관시킬 수 있는 정신 과정이다. 어려워 보이는데 이것도 논리적으로 딱 구분할 수 있어요. 뭐냐면 적절한 정보와 적절하지 못한 정보를 구분한다. 첫 번째. 두 번째, 관련된 정보를 통합한다. 그러니까 여러 정보 중에서 필요 없는 정보를 없애고 필요한 정보를 뽑아내고 필요한 정보를 하나로 통합시키고 세 번째, 선택한 정보를 내가 기존에 아는 것과 연관시킨다는 것은 즉 기존의 관점으로 그 내용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지식 획득 요소다. 지식 획득 요소는 한마디로 보시면 자신이 정한 주제에 대해서 실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한 자료에 대해서 상호 연관성을 찾고 그 내용을 수렴해가면서 요약해가는 거죠. 이런 능력이 뛰어난 것은 바로 지식 획득 요소를 갖추었다 볼 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수행 요소라고 하는 것은 메타 요소가 선택한 전략을 실행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고서를 쓴다 그랬잖아요. 기말 보고서를 작성한다 그랬죠. 실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정보를 수렴해서 내가 보고서를 막 이렇게 컴퓨터로 쓰는 거 있잖아요. 수행하는 것이 바로 수행 요소라고 보는 거예요. 메타 요소가 선택한 전략을 실행 기능 담당하는 거. 그래서 보고서를 쓰는 것을 쓰고 행동하는 요소를 수행 요소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분석적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메타 요소, 지식 획득 요소, 수행 요소로 이루어져 있고 이 요소는 한마디로 학문적 영역을 다루는 학문적 영역을 잘 다루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고 이렇게 분석적 지능이란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인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 분석, 비판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우리가 규정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과 새로운 문제 상황에서 답을 찾아내는 어떤 창의적 능력은 다른 거라는 거죠. 그 부분은 뒤에 가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